앞으로 저는 43일로 아빠가 됩니다. 좋은 아빠 그리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저는 여러가지 훈련을 해볼 예정인데요. 오늘 해볼 훈련은 셀프 만삭 사진 촬영입니다. 우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내가 좀 누가 찍어준다 그러면 굉장히 좀 표정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굉장히 좀 굳는 편이에요. 그래서 어떤 분이 좀 찍어주신다거나 이런 거를 조금 선호하진 않는데,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만삭 촬영이 또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. 물론 찍으면서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은, 만삭 사진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, 하나는 스튜디오나 혹은 집에서 또 포토그래퍼 분들을 모셔가지고 찍는, 그러니까 찍어주시는 거죠. 그런 촬영 하나가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셀프 촬영이 있습니다. 근데 또 셀프 촬영 중에서도 또 방법이 몇 개가 나뉘어요. 하나는 이제 뒤에 어떤 흰색 배경 같은 곳에서 그냥 스탠드로 찍는 스탠드형 셀프 촬영이 있고, 또 하나는 이제 스튜디오를 대여해서 이제 아예 스튜디오 촬영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스튜디오 촬영을 한번 도전을 해봤습니다. 먼저 촬영하고자 하는 그 스튜디오를 정해야겠죠? 좀 어디서 찍어야 할지 되게 좀 막막하실 텐데,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쫙 정리를 해놓은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. 아웃플레이스라는 곳이고, 뭐 원하는 지역이나 원하는 느낌, 또 형태 이런 것들을 검색을 해서 그 결과에 맞게 이렇게 대여를 할 수 있는, 그렇게 좀 모아놓은 그런 사이트입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집 근처 그 동네 이름 자연광 스튜디오 원하는 일정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적당한 곳으로 예약을 했었고요. 보통 이런 곳들이 네이버 예약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꼭 검색을 하셔가지고 금액이 괜찮은 곳에서 예약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장비입니다. 사실 셀프 촬영한다 그러면은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찍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게 좀 유명하다더라, 아니면 어떤 게 좋다더라, 이런 것들을 좀 어깨너머 아는 부분은 있거든요. 근데 또 막 그렇다고 해서 막 뭐 이런 막 렌즈, 막 이따만한 막 카메라 막 이런 것들까지 막 제가 전문적으로 알고 막 이런 정도는 절대 아닙니다. 그냥 막 찍어도 되게 잘 나온다 이런 카메라들이 좀 있는데, 그 중에 선택을 하나를 한 게 저는 리코 카메라입니다. 그 중에서도 이제 3의 이제 HDF라는 모델이고, 저도 뭐 어떤 의미고 이런 거는 전혀 모르고요. 그냥 사람들 막 이제 레퍼런스 이런 거 보니까 아 이게 예쁜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로 선택을 했습니다. 그게 워낙 이제 빛이 좀 이렇게 부서지듯이 찍히는 게 좀 예쁘다고 생각이 들었고, 어떤 그런 큰 카메라가 아니고 그냥 똑딱이라고 불리는 그런 조그만한 카메라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루기도 쉽고 가볍고 이래서 좀 선택을 한 것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카메라들을 갖고 계시지는 않잖아요. 그래서 저도 요번에 알게 됐는데, 본인이 원하는 그 카메라 기종 플러스 이제 뭐 대여 아니면 렌탈 이런 거 검색을 하면은 그런 거를 해주는 업체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. 비교하셔서 금액이나 아니면 뭐 기간, 수령 방법 이런 것들을 쭉 비교를 하셔가지고 대여하시기를 바라겠고, 되게 비싸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. 제가 1박 2일 빌렸는데 한 만 얼마 이랬던 것 같아서 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. 다음 세 번째는 소품입니다. 흔히들 만삭 사진 하면은 이제 이렇게 배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그 백구라고 하잖아요. 이제 그런 거를 한다던가 D-몇 이렇게 쓴다던가, 아니면 애착 인형 아니면 꽃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는데, 제가 준비했던 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. 꽃, 의상, 잡다구리. 먼저 꽃은 처음에 아내랑 저는 생활을 생각을 해서 고속터미널 그 꽃시장으로 갔습니다. 근데 여러분 그거 아셨나요? 이게 꽃시장은 오전에만 열더라고요, 아침이랑. 그래서 저랑 아내는 당연히 이제 오후에 갔는데 가니까 다 새까맣게 닫혀있는 거예요. 근데 저쪽에 조그맣게 불빛 살짝 비춰갖고 뭐지 하고 가보니까 조화샵은 열려있는데, 왔으니까 구경이라도 하자고 갔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되게 좋고 되게 예쁜 거예요.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집에 가져가기도 편할 것 같고, 촬영을 하기 한 이틀 전인가 그랬을 거예요. 그때까지 뭐 시들지도 않을 거고, 또 무엇보다도 이거를 다 쓰고도 당근에 판매를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이게 셀프로 촬영하는 거면 아무래도 이제 금액을 아낀다는 게 의미가 좀 크다 보니까 그런 거에도 조금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화샵에서 아내가 좋아하는 꽃 위주, 저희가 좀 생각했던 그런 하얀 톤 위주로 꽃을 좀 이렇게 셀렉을 해가지고 여쭤보니까 한 4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근데 아마 생화도 그 정도 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. 다음 두 번째는 의상인데요. 착장을 총 3가지 정도로 준비를 했어요. 첫 번째는 그냥 아내가 좀 이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상의랑 하의, 그 다음 두 번째는 청바지랑 셔츠 착장, 그 다음 세 번째는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잠옷 느낌? 그렇게 3개 착장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셋업은 에이블리에서 상하이 아마 각각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샀던 걸로 알고 있고, 그리고 두 번째 청바지랑 셔츠 착장은 저희도 갖고 있는 그 셔츠랑 청바지로 사용을 했고요. 그리고 세 번째 그 잠옷 느낌은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
소품은 당연하게도 다이소에서 거의 대부분을 구매를 해서 사용을 했고요. 특히나 방금 말씀드렸던 세 번째 잠옷 의상 같은 경우에도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가끔 보면은 동네에 조그만한 다이소들 말고 큰 다이소들이 있잖아요. 거기 가면 요즘 막 옷도 팔고 이래요. 그래서 의상이랑 이제 소품들을 준비를 했는데, 그다음에 잡다구리한 것들은 뭐 이제 뭐 풍선, 이제 배에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그런 스티커, 그런 것들을 좀 구매를 했는데, 제가 조금 더 특이한 거는 저는 초코펜을 구매를 했어요. 제가 이 만삭 촬영뿐만 아니고 기념일 때도 좀 어떻게 좀 케이크를 준비할까 이런 것들을 가끔 이제 찾아보잖아요. 그때 눈여겨봤던 게 크리스피 도넛 그 한 더즌, 거기다가 이제 초코펜으로 막 그림도 그리고 이제 막 글도 쓰고 이러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. 언젠가는 나도 한번 저거 해보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, 때마침 지금 이제 쓰면 좋을 것 같다,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. 아내랑 식탁에 앉아가지고 거의 뭐 한 2시간 동안 만든 것 같은데, 먹는 데는 2분밖에 안 걸린다는 점. 자, 이렇게 해서 준비는 마쳤고 드디어 촬영 당일이 됐습니다. 이 정도 돼야 되나? 그치? 오. 드디어 촬영날 아침이 밝았습니다. 소품 준비 마무리로 많이 바쁜 아침이었는데요. 왜 웃기냐 이거? 행사장에 있을 법한 풍선들이 집에 있으니까 뭔가 비현실적인 느낌이 났네요. 짐 옮겨야지. 셀프 촬영은 짐과의 전쟁입니다. 한 번으로는 부족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며 짐을 넣었는데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. 넣을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정신이 없네. 우리가 셀프가 아니었으면 좀 쉬웠을까? 당연하지. 괜히 아내까지 고생시킨 것 같아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, 셀프로 하자고 했던 과거의 나를 조금 후회하기도 했었네요. 그렇게 스튜디오에 도착을 했는데 걱정했던 스튜디오 컨디션이 예상했던 것보다 좋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짐과의 전쟁을 한 번 더 치르고 아내도 좋아해서 다행이었어요. 셀프 촬영은 내가 포토그래퍼입니다. 그 뜻은 세팅부터 촬영까지 모두 제가 한다는 거죠. 먼저 가져온 삼각대를 모두 펼치고, 아저씨 부러졌다 이거. 뭐? 부러졌다고? 우리 너가 부러진 거야? 방금 뿌둑하고 부러지네. 이 촬영만을 위해 구매했던 삼각대. 하지만 멘붕이나 꾸물거릴 시간은 없습니다. 스튜디오 대여 시간은 흐르고 있으니 빠르게 다른 삼각대를 세팅하고, 머릿속에 그려왔던 레퍼런스 그리고 예상 것들을 빠르게 생각해 구도를 잡아봅니다. 일단 내가 너 독사진으로 몇 개 찍어보자. 그럼 여기 한번 서볼래? 시간이 지나면 없어질 햇빛톤 촬영을 가장 먼저 시작합니다. 생각한 햇빛은 정말 30분도 안 돼서 없어질 수 있으니 찾아둔 레퍼런스를 이곳에서 빠르게 쳐내줍니다. 스튜디오에 여러 스팟들을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, 이건 역시도 생각해둔 레퍼런스가 있다면 쉽게 촬영이 가능하니 꼭꼭 레퍼런스를 다양하게 찾아두시길 추천드립니다. 특히나 막상 촬영에 들어가면 정신도 없고 생각보다 시간에 쫓기게 됩니다. 그래서 원하는 느낌이나 포즈의 레퍼런스는 캡처해두고 PPT 등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두시길 추천드립니다. 그렇게 스튜디오 촬영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. 대여한 카메라를 반납하기 전에 집에서도 한번 찍어볼까? 하고 대충 찍어봤는데 이게 또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. 뉘엿뉘엿 지는 해가 들어오고 있는 주방에 앉아서 손에 잡히는 대로 또 저희가 찍고 싶은 대로 찍어봤는데, 이때 사진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이쁘게 나온 것 같아서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장소를 안방으로 옮겨 정말 지기 직전 햇빛까지 받으며 촬영을 마쳤습니다. 자, 이렇게 셀프 촬영 훈련을 마쳐봤는데요. 확실히 힘들긴 힘들었습니다. 컨셉을 잡고 그에 맞는 레퍼런스를 또 찾고, 의상이나 장소, 소품은 또 어떻게 할 건지, 또 어디서 어떻게 살 건지, 처리는 어떻게 할 건지 등등 각오는 했지만은 정말 쉽지 않은 작업이었고, 근데 또 웃긴 게 되게 재밌었어요. 레퍼런스 찾으면서 이러면 재밌겠다, 저거는 좀 잘 나오겠다, 그런 과정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, 그리고 또 최고 장점인 게 촬영할 때 제일 조금 껄끄러운 부분이 이제 원본 받는 그런 거잖아요. 전체 원본을 가져와서 저희 입맛대로 이렇게 보정을 한다는 게 또 셀프 촬영의 되게 큰 매력이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됐습니다. 이번에 쓴 금액을 좀 정리를 해볼까 해요. 스튜디오 2시간 대여하는데 7만원이 들었고, 아내가 의상 구매하는데 한 7만원, 그 다음에 다이소에서 소품 구매하는데 한 4만원 이렇게 들어서 20만원? 근데 사실 여기서 스튜디오 촬영 7만원? 요거 안 해도 저는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그 집에서도 그냥 흰 배경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이런 벽에서 찍어도 상관없고요. 그리고 햇빛이 들어오면은 주방이든 그냥 소파든 편하게 그냥 찍는 것도 굉장히 좀 이쁘게 나오는 거 보니까 스튜디오를 진짜 원하는 곳이 있는 게 아니라면은 꼭 가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의상 같은 경우도 테무나 쉬인 같은데 훨씬 저렴한 또 예쁜 의상들도 많잖아요. 가격을 좀 다운시킬 수 있는 요소가 좀 될 것 같습니다.
자, 그래서 결론! 첫 번째, 셀프 촬영이 쉬운 일만은 아니다. 두 번째, 물리적인 힘듦이나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, 세 번째, 그럼에도 금액적으로 아낄 수 있다는 부분이나 아니면 촬영 원본을 또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점이나, 네 번째, 추억이나 의미를 생각한다면 개인적으로는 정말 추천합니다. 이거를 그래서 해서 잘했냐 못했냐 라고 생각하면 저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. 또 거기서 어떤 의미를 찾아보는 것도 또 좋은 작업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네, 그럼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고요. 또 다음 훈련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안녕!